전주라는 도시는 오래된 기와 지붕과 새로운 도심이 나란히 걸어가는 묘한 풍경을 가진 곳이다. 그 조용한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한 저택이 있다. 그리고 그 저택의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검색어의 중심에 서게 된 남자, 바로 가수 강문경이었다. 사건은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몇 초짜리 영상, 정원 한켠에 놓인 붉은 문, 그리고 제작진의 "이건 진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라는 말. 그 짤막한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단숨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저 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설마 비밀 공간? 저 집은 도대체 얼마지? 라는 질문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영상 속의 저택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수의 삶과 선택,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강문경의 저택은 전주시 외곽의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지 면적만 4, 50평 지하, 포함 3층 구조 감정가 약 30억 원. 이 수치는 방송이 나간 뒤 부동산 관련 유튜버와 커뮤니티에서 추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따로 있었다. 그 집은 도시의 소음과 시간을 차단하는 듯한 정적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저택 앞에 도착한 제작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벽도 담장도 아닌 높은 대나무 숲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찰음을 내는 대나무는 일종의 자연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단지 밖에서는 집의 구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정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중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디제야의 구조였다. 서양식 주택처럼 화려한 외관 대신 한국식 구성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형태였다. 한쪽에는 실내 공방, 반대편에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맞은편에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졌다. 이 모든 공간을 실내 복도가 아닌 정원과 마주보며 이동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별했다. 제작진이 특히 놀란 건 집 내부보다 문제의 그 문이었다. 중정 끝 대나무 숲과 집 사이에 존재하는 붉은 목문. 색도 형태도 다른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더 도드라져 보였다. 유독 눈에 띄는 그 문 앞에서 PD가 질문을 던졌다. 저 문 뒤엔 뭐가 있나요? 강문경은 잠시 멈칫했고 미소를 지었다. 여긴 원래 공개하는 공간이 아닌데. 그 짧은 대답만으로 시청자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미리 준비한 장치도 아니었고 과장된 리액션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신뢰감을 주었다. 카메라가 그 문을 비추는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은 생각했다. 저기 뭐가 있길래? 붉은 문은 생각보다 가벼운 소리와 함께 열렸다. 제작진이 말없이 숨을 멈춘 채 안을 바라보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담겼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문 너머를 끝까지 볼 수 없었다. 화면은 순간적으로 컷이 되었고 자막만 남았다. 이 공간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어진 건 다음 장면이었다. 그 자막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방송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개의 추측이 달렸다. 지하 음악실인가? 와인셀러? 아님 녹음 스튜디오일 듯 비밀방, 전시공간, 밤이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 뭐지? 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순 없었다. 방송은 그 문 뒤의 존재를 일부러 감춘 듯 했고, 그 때문에 그 공간은 단숨에 도시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저택의 시간이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였다. 낮에는 정원과 자연 사운드 채광과 개방감이 강조되지만 밤이 되면 조명 설계와 공간의 동선이 완전히 바뀌는 방식이었다. 전문가들은 호텔식 조명 설계라고 분석했고 팬들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날 밤에 있었다. 촬영이 끝났고 제작진이 철수한 뒤 붉은 문은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소문으로만 남았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고
기사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한 스태프의 한마디가 업계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모든 게 달라졌다. 그 글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그 공간에서 들린 건 음악도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곧 미스터리로 변해버렸다. 전주라는 도시는 밤이 되면 유독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밤의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문경의 저택 뒤편 붉은 문이 다시 열렸다. 카메라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다. 그 문 뒤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 공간은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과 이어져 있었다. 건축가에 따르면 이 공간은 처음 설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공사 후반부에 별도로 추가된 구조였고 시공사조차 완공 후 몇 달 동안 내부를 공개하지 못했다. 계단 끝에는 방음이 철저히 적용된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감지되는 건 냄새였다. 나무와 종이 오래된 악보에서만 풍기는 묘한 향기. 이것은 단순한 시설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보관하는 장소에 가까웠다. 벽면에는 빼곡히 정리된 음반과 테이프 그리고 여러 시대의 녹음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레코더가 있고 리얼 투 리얼 테이프가 있고 오래된 오디오 믹서가 있었다. 최신 디지털 장비와 극히 아날로그적인 장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다. 공간 중앙에는 한 대의 마이크와 반듯한 의자, 그리고 작은 조명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강문경은 그 의자에 앉았다. 입을 열었지만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었다. 좋은 무대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끊어버린 듯한 문장을 천천히 이어갔다.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침묵. 이 공간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높은 천장도 화려한 흡음재도 없는 이곳은 녹음실이 아니라 기록실이었다. 노래를 녹음하는 방이 아니라 말을 보관하는 방이었다.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건 그래서였다. 그곳은 무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날 새벽 그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기록됐는지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록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흔히 무대 위의 가수만 보지만 진짜 이야기는 무대 밖에 남는다. 이 방은 그 이야기를 붙잡아 두기 위한 장치였다. 정확히 이 시점부터 팬들의 시선이 집 자체에서 붉은 문으로 이동했다. 방송 후 나온 여러 추측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이것이었다. 그 문은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이 공간은 올라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려가는 공간이었다. 외부의 소란에서 무대의 조명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대에서 내려오는 공간.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은 저택 주변을 다시 촬영하기 위해 잠시 방문했다. 하지만 그들은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붉은 문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우편 봉투.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만 적혀 있었다. 강문경. 제작진이 봉투의 행방을 묻기 위해 스태프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다. 아침마다 여기 놓여 있어요. 이 말은 순식간에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냈다.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방송사 측은 이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너무 사적인 느낌이 짙었고 맥락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촬영팀 중 한 명이 익명으로 남긴 후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 후기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 추측하기 시작했다. 팬에게 쓰는 거 아냐 가족 선생님? 언젠가 만날 누군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보내는 건가? 이 질문은 한동안 답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단서가 등장할 때까지 방송에서 편집된 장면 중 다른 하나가 재업로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우연히 포착된 것이다. 영상 속 강문경은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래서 써둡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읽을 테니까.
그 순간 팬들은 봉투의 용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누군가, 저택의 붉은 문은 언젠가 열릴 두 번째 관객을 위한 기록 창고였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 답은 집의 구조에 있었다. 저택은 한 사람의 감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 종류의 관람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무대, 정원, 도서관, 공방, 기록실. 각각은 하나의 관객을 붙잡는다. 노래의 관객, 풍경의 관객, 문장의 관객, 작품의 관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관객. 그렇다면 관객이 없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정확히 한 곳, 침실이었다. 그 방은 문이 잠겨 있었고 촬영팀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 공간만큼은 완전히 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순간 제작진은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집은 사는 집이 아니라 머무는 집이구나. 머무는 집, 그리고 기록하는 집.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남는다. 그 기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밝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붉은 문을 둘러싼 이야기는 방송 이후 몇 주 동안 전주 지역 커뮤니티와 음악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확산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이 폭발한 건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다. 한 지역 잡지사가 전주 예술인 인터뷰 코너에서 한 문장을 실었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에서 오래 활동해온 건축가였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남겼다. 강문경 씨 집은 사실 처음부터 지은 집이 아니라 짓는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집으로 설계됐어요. 이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불을 붙였다. 지어진 집이 아니라 지어지는 집,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집. 이 표현은 붉은 문 뒤의 기록실과 정확히 맞물렸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 집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택 공개 방송 이후 몇 년 동안 활동을 늘려가던 강문경은 어느 날 콘서트에서 짧은 멘트 하나를 던졌다. 어떤 기록은 시간이 지나야 의미를 갖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붉은 문 기록 시간, 팬들은 직감했다. 무언가가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개는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콘서트가 끝난 뒤 팬들에게 제공된 프로그램북에 작은 QR 하나가 있었다. 그 QR은 단순한 링크가 아니라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페이지였다. 인증된 팬만 들어갈 수 있었고 입장 후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제목만 나타났다. 기록 붉은 문이 열리던 밤. 그 안에는 노래도 영상도 화려한 연출도 없었다. 오직 텍스트, 문장들, 그리고 짧은 녹음 파일들. 그 파일 속 목소리는 무대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보다 훨씬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노래하지 않고 말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의 나를 응원하지만 나는 무대 밖에서의 나를 설명해야 한다. 공연은 끝나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 무대에는 감정이 많지만 사는 건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기록한다. 이 짧은 문장들은 팬들에게 충격이 아닌 이해를 남겼다. 그제야 붉은 문 뒤 기록실의 역할이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자기 과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관객을 기다리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에는 단 한 줄이 있었다. 내가 남긴 기록은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 돌아간다는 표현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팬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만나지 않은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팬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울컥했다. 돌아간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순환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공간과 기록은 개인 사적 프로젝트이며 방송 구성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붉은 문은 방송 장치가 아니었다. 쇼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삶을 위한 장치였다. 이 사건 이후 전주저택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전주의 가장 조용한 전시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 공간은 여전히 한 사람의 시간과 선택을 담는 창고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주 시내 작은 카페에서 한 포스터가 발견됐다.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열려있는 문만이 문이 아니다. 닫혀있는 문도 누군가를 기다린다. 하단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강문경 아카이브 프로젝트, 커밍 순. 팬들은 조용히 떠올렸다. 그날 방송에서 붉은 문이 처음 열리던 순간을,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꺼지던 장면을, 그 미완의 장면이 마침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기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기록이 돌아간 순간 그 문은 어떻게 닫힐 것인가? 전주는 조용한 도시다. 대나무 숲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붉은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붉은 문 뒤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는지.